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마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장 정리 알차게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시거나 하는 가격,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알차게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변동 상황 굉장히 오늘 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511포인트대에서 여전히 2510선은 회복했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 줄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삼성전자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잠깐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544포인트 시가입니다. 시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급락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는 2510선까지도 무너진 바가 있습니다. 2510선까지는 다시금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낙폭을 줄여나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좀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가 쉽게 됩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계 매도 쏟아져 나옵니다. 외국인 3,741억 원이 납합니다. 개인은 반대로 저점 기록되는 듯하니 4,265억 원 대량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968억 원 팔고 있는데요. 전주식 파는 가운데 연기금만이 소폭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788포인트, 790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으로 보시면 코스닥도 급락이 한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일중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799, 800포인트 터치한 이후에 장 초반에 급락 같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78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789포인트, 79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시면 개인만 여전히 삽니다. 개인이 684억 원, 기관은 372억 원 매도, 외국인도 23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방향성이 오늘 위쪽으로 잡혀 있네요. 1087원 80전 하지만 급격한 급등락은 없습니다. 원화 소폭 약세가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 CMG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녹십자랩셀, 삼성중공업까지 5종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가에서는 무너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가가 오늘 264만 4천 원대까지 빠져있고 현재 포인트도 저가 부근입니다. 5% 가까운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 모건 스탠리 레포트가 지금 주요하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280만원에서 29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낮췄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악화가 돼 있다. 이에 맞춰가지고 외국계에서는 마치 짠 듯이 지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나 개인들이 다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급락이 나오고 있는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 대장주가 이렇게 됩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기타 그리고 삼성 그룹주들까지 오늘 휘청휘청 거리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2위 종목은 CMG제약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8,000원까지 갔고요. 현재는 윗골이 달고 빠져내려온 주식이 이 종목이 7,370원대 여전히 10%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윗골이 달고 좀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유는 내년 미국 임상시험 허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이유인데 이 이유로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투자 지금 주의까지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 분명히 유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상장한 지 2거래일째입니다.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81,300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결국엔 하락 반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박가는 35,000원이었고요. 첫날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8만원 터치한 이후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CJENM으로부터 물적 분할한 회사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미생 시그널, 도깨비, 디어마이 프렌즈, 푸른바다의 전설, 비밀의 숲, 품이 있는 그녀,
황금빛 내 인생, 지금 KBS ETV에서 주말 연속극까지 모두 이곳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크겠지만 아직까지 상장 초기다 보니 이렇게 초반에 좋다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녹이 십자 랩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달 들어 주가가 2배 급등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6만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투자 경고가 나왔지만 급등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역시 NK세포를 이용한 항암제가 임상 이상에 갔다. 면역력을 증강시킨 줄기세포 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라는 이슈로 올라가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 투자하실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실 겁니다.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사주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1년이 지나서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들인 가격보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왔을 때 팔자라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5% 급락이 현재 나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2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 제일기획, 이매진아시아, 금호석유, 오성LST, 코오롱플라스틱까지 5종목입니다. 제일기획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 동계올림픽 어느새 훌쩍 다가왔습니다.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에 제일기획이 오늘 52주 신고가 터치하면서 21,55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631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역기저 효과에도 889억 원으로 국내 매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매진아시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다 드라마 라인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갔고요. 현재도 15%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연 주연의 모히또를 시작으로 2020년도까지 총 15편의 드라마를 제작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매진아시아의 주가가 오늘 급등한 모습입니다. 금호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 전망이 지금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85,100원대까지 장중 고가 형성했는데요. 주력 제품이 2009년, 2011년 호황을 누린 뒤에 공급 과잉 진입이 됐었지만 이후에 다시금 이 시기가 지나갔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갔다라는 평가에 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성L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LST 오늘 급락했습니다. 지금 405원대까지 빠져 내려왔고요. 하한가 부근까지 갔는데 무상감자와 유상종자 소식까지 지금 악재로 겹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주 7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그리고 488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까지 나오면서 한 개만 나와도 악재인데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하한가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플라스틱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새로 선임했고요. 실적 개선의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5%대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인 폴리옥식 메틸렌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이사의 김영범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2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자, 오늘 저는 일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고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국장,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기환 부장의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도 새로운 종목 갖고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고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고 사이언스 하면은 세포 치료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는 우리가 화상이나 어떤 피부가 잘못됐을 그런 경우, 3도 화상이 있을 경우에는 피부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치료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고 사이언스에서는 자가세포 치료, 그러니까 자가세포를 피부를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배양을 해서 그 배양된 피부 세포를 다시 이식하는 이런 세포 치료제의 기술을 국내에서 최고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식의 이런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강보험이 산재보험으로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으로 인한 그런 치료, 그리고 여타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피부가 잘못된 그런 부분을 손상한 데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돼 있고요. 특히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당뇨병을 심하게 앓을 경우 족부가 괴사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어떤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회사가 지난번에 9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글로벌 수준의 세포 치료제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보다 나은 그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하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를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것은 1차 상승, 2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최근 들어서 세포 치료제의 상승이 아주 무섭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세포 치료제가 올라갔을 때 이 회사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한 거로 인해서 한 6개월 좀 조정받는데, 저는 분명히 한 단계 더 3차 상승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에서 한번 이 회사를 더 3차 상승을 한 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서 저점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을 시점에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움직이면 한 95,000원 정도를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71,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역시 이제 코아스템도 역시 줄기세포 치료제.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희귀 난치성에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이런 기업 중이고요. 여기는 말씀드린 바로 전에 말씀드린 태고 사이언스하고 약간 틀리게 여기는 질병 치료에 적용이 된다.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치료제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희귀병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접근을 시도를 했는데 그 효과가 아주 괜찮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접근을 했는데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두각을 나타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네이처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 시장에 하나의 편승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맞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1차 상승을 해서 지금 조정기에 있습니다. 이 조정이 최소 보름 내지 한 달 반, 이 정도의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을 형성을 한다면 추가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밀리진 않을 것이다. 전 고점이 역시 이 주식에는 전 저점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8,500원부터 9,000원 선이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그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더 내려가는 이런 시점은 무조건 한번 사봐도 되는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것도 올라가면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우리가 이제 인터파크가 최근에 주가 하락이 많이 됐죠. 이제 거기가 모회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특히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MRO라고 해갖고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우리가 일정 정도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회사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구매나 자재를 했을 때 그것을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 만여 개의 회사들이 이 아이마켓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여기서는 그거를 구매를 해서 다시 이제 업체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그 인터넷 마켓이지만 약간 특색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다. 그럼으로써 이 회사는 현재 그 안정적인 그런 구매 고객과 그리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라인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1차적으로 지금 1차 상승 중이기 때문에 조정받고 이런 부분에서 1차는 제약바이오라든가 IT라든가 제2차 전지와 별개로 요거는 실적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해서 그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수 관련주 아니면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된 인터넷 쇼핑몰 관련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갖고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보실 종목은 그 ST팜입니다. ST팜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API다. 원료의약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글로벌 기업은 길리어드사입니다. 여기에 그 C형 간염 치료제의 주 원료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의 원료가 뭐냐면은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그 제3세대의 항암 치료제. 요것을 갖고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길리어드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임상, 3상 내지 신약 전 단계에 있는 회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2017년도 3분기에는 매출이 2월 되면서 안 좋았지만 4분기 내년에 가서는 새로운 그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주가가 제약바이오 움직였는데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번 저점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의료 장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센스를 볼 텐데 혈당 측정제에서 국내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자가 혈당 치료에서 글로벌 수준의 이제 로슈가 30% 있으면 이 회사는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공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이 허가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20% 이상에서 30%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되는 효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원가도 한 20% 정도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3분기에는 저조했지만 4분기부터는 매출이 증가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새로운 그 뉴질랜드 회사의 납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2018년도에도 실적이나 이익이 아주 증가될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그 라인을 기본 백데이터를 갖고 있고 현재 주가 상태도 1차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요번에 1차 상승에서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요것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시점에서는 역시 이 회사도 주가의 흐름 자체가 분명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러 가지의 백데이터나 그리고 회사의 내재 가치가 충분하다. 요번에 저점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센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종목들이 좀 변동이 좀 있네요. 예, 몇 가지는 좀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몇 개 새롭게 바닥권에서 돌출하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저점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몇 개 종목을 교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또 기회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월요일장에서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우선 오늘 좀 제조업체나 이런 좀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점에서 좀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펄어비스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 고공행진을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검은 사막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약간의 좀 흥행률은 좀 부진했었는데
이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검은 사막의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실패라고 하기엔 좀 뭐하긴 부분이 있지만 검은 사막의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정 부분을 많이 한 상태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1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 증권사들 평가도 일평균 약 12억을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검은 사막에 대한 이 기존의 온라인 쪽에서의 출시 이후부터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국 쪽에서도 출시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은 주가 상승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2위와 3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리니지2의 레볼루션에 대한 그 라이프 사이클의 장기화가 비교해 본다면 검은 사막 M 같은 경우에도 그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검은 사막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이 성과를 고려하면은 우선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 흥행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쪽에서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는 반응이 좋았는데요. 스팀 플랫폼을 통한 패키지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본과 대만 지역에서는 인기 PC 게임 순위 1, 2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사막에 대한 모바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 쪽에서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같은 걸 하더라도 PER은 뭐 10배 정도 이하 수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의 평균 PER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적정가 구간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19만 5천 원의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19만 9천 원까지도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5천 원, 손절가 1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목표가 21만 5천 원까지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홍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요.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장기간 보유하는 게 이제 그냥 보유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 좋다면 굳이 빨리 매도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역시 리니지2 레볼루션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죠. 리니지2 레볼루션의 iOS 게임 매출 순위가 일본에서는 한 3위 정도, 그리고 러시아 2위, 거의 최상위권의 랭크가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넷마블 게임즈 대표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그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글로벌 최상위권 모바일 게임 업체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유명 IP 확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행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마블 게임즈 하면 사실은 그 MMORPG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가 된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보드 게임 아니면 1대1 대전 게임, 게임 자체도 계속해서 다양화 시키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매니아층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대중성을 갖춘 게임들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이죠. IP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에도 출시 게임에 대한 흥행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액은 3조 2천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동반되니까 이렇게 주가가 변동한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자면은 이제 올해 중순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가 지금 약간 횡보 구간이거든요. 근데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고 주가도 크게 밀리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한 3% 정도 밀렸는데 밑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만큼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목표가 20만원, 그리고 익절가는 18만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요 가격 전략만 기억을 하시고요. 넷마블 게임즈 그냥 홀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선 ENT 보겠습니다. 인선 ENT 역시 이제 그 11월달 저점을 찍고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가 약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횡보세가 제가 볼 때는 그 추가 상승을 위한 그 횡보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냥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 업체죠. 업황이 좋다라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신정부에서 그 도시 재생 산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도시 재생 산업이라는 게 그 도심 내 노후 건물에 대한 수리와 또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결국은 그 다수의 재건축이라든지 뭐 대규모 수리가 뒤따른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인 동사에게는 당연히 좀 수혜 요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라든지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짝 실적 개선세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건설 업황이 부동산 규제책에 다소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폐기물 시장은 내년까지는 적어도 양호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주목받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느려지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제가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선 ENT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전략 목표가는 7,700원이고요. 익절가는 7,100원입니다. 이 가격만 기억하시고 여전히 홀딩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매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도 역시 좀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종목 빠르게 팔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수익을 먹고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나왔는데, 그 매출액은 한 3천억 정도가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좀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 그 조명 자동차 LED 사업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본격적인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는 내년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LED 패키징 라인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또 물량이 증가하고요. 호조를 보이는 LED 조명 부분의 성과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베트남 LED 패키징 라인에서 또 원가 개선세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LED 업황 자체가 좀 부진했다가 요즘에 살아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서울반도체랑은 약간은 그 개별적인 의견인데,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굳이 빨리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반도체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2,000원입니다. 근데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템포 높여서 목표가 34,000원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익절가는 28,000원이었는데요. 익절가도 한 템포 높여서 31,000원으로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4,000원, 익절가 31,000원으로 높여서 좀 홀딩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역시 은행주,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역시도 좋은 흐름입니다. 52주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중금리 인상 기대감 계속해서 있다라는 부분,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통위 결과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중금리에 대한 상승세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그 대출 중에서 그 중소기업형 운전자금 대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우량 중소기업 수평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요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대 대출 마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라는 부분, 또 국내 경기가 얼마나 반등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입니다. 배당에 대한 얘기 제가 가끔 드렸었습니다. 시가 배당률 3% 이상, 한 3.5%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업황이 개선되면서 배당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기존에 제시되었던 목표가가 이제 16,000원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15,950원, 목표가 50원 남기고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돌파는 뭐 쉬울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를 한 템포 올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17,000원으로 한 템포 올리고 손절가는 이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황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기업은행은 당연하고요. 다른 은행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수급만 들어오는 종목이면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셔도 투자 흐름에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역시도 제가 굉장히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니지 M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리니지 M에서 그 신규 컨텐츠죠. 신규 던전 침묵의 동굴을 23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성전에 그 용병 시스템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병으로 공성전에 참여한 이용자는 고용주의 혈맹이 승리할 때 그 별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리니지 M의 게시판에 가보시면 그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PC 리니지와는 좀 많이 다르게 NC 측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리니지 M을 아주 장기간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리니지 M의 업데이트 속도, 템포를 좀 빠르게 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매출을 많이 뽑겠다 이런 전략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니지 M 이후에도 리니지 IP를 활용한 게임들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지금 리니지 M 모멘텀이 제일 크지만 굳이 리니지 M만 끌고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업데이트 속도 계속해서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리니지 M의 매출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리니지 M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신규로 나올 게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가 기존에 제가 47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상향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한번 바꾸는 수익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정고점 한 번만 뚫어내면 50만 원 달성 가능할 것 같으니까 불가능한 숫자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익절가도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42만 원 그리고 목표가 50만 원 좀 높여서 전략 잡도록 할 테니까요. 빨리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 조금 더 누리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목표가, 익저가를 상향하는 전략으로 오늘 5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0133번님께서 제넥신 62,000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재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좀 약간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일정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그 성장 호르몬에 대한 그 신약 그 부분, 그거에 대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 회사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 몇 가지 그 장래의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단기 기간 한 50% 정도 급등한 거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 이것은 바로 보름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을 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그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한 5만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런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10% 내지 한 20%를 추가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뭐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염두를 해두시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라면은 지금 현재 1차 상승이고 2차 상승이 빨라졌다 이런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한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두고는 한 5만 2천 원대 매수,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면서 목표가를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다가 보유를 하시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마
제넥신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제네신 종목 상담 해주셨고요. 1392번님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종목이고요. 66,000원에 비중 5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때요, 오현진 팀장님? 네, 일단은 매수 단가가 워낙에 낮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가보다는 익절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이제 언제였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10월 중순이었다면 정말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래전부터 매수하셔서 끌고 오신 거라면 이제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좀 챙겨가실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 그동안 무너졌었던 것은 단연 사드리스크 때문이었고, 요즘에 올라온 것도 단연 사드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리스크가 사실상 이제 거의 진정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련 성과가 중요한데, 이제 면세점 성과도 지금까지는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예전처럼 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 지금도 높습니다만 앞으로는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펀더멘털도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해드릴 수 있는 가격 전략은 목표가 95,000원, 익절가 8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요. 목표가 95,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시고요. 익절가는 8만원, 이 가격대만 기억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은 대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절가 8만원, 그리고 목표가 95,000원까지 아직도 상승 여력이 한 15% 정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장기만 부장의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경보제약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경보제약 하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낯선 종목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API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그런 원료 의약품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파계 항생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원료 의약품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그 이태리라든가 아니면 독일 이런 회사들이 2000년도 이제는 거의 시장을 장악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원료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수출, 글로벌사하고 다양하게 이런 파이프라인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신약 개발할 때 거기에 기술을 같이 제공하고 원료를 제공해주면서 그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은 본격적으로 매출을 이루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서 많이 하면서 나중에 그 미래 먹거리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이 바로 원료의약품 회사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도 바로 경보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역시 그 제약 바이오 움직이면서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한 12,500원대까지는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을 위해서는 그런 가격대 13,000원부터 12,500원까지 분할 매수하는 그런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이 다시 2차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한 16,000원대까지를 일단은 상승의 목표로 잡아두시고, 이 기간이 다시 또 안 되고 저런 전체적인 제약바의 흐름이 조정의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한 12,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우리가 대부분의 대형 대웅제약을 비롯해서 녹십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 시세에서 약간 벗겨놨었는데, 지금 그 시세 흐름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국내 의약품 중에서 3분기에 1조를 돌파한 최초의 회사가 된 것이 바로 유한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한양행에서 큰 이익을 봐주는 게 뭐냐면은 비형 간염 치료제, 길리어드사에서 하는 거, 그리고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갖고 있는 그런 당뇨병 치료제, 이런 부분이 두 개가 합쳐서 2,000억이 넘기는 이런 양상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런 부분하고,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신약을 개발한 그 2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매 분기 증가되는 속도가 증가율이 한 20% 이상, 어떤 거나 100% 이상 이런 증가되는 고지혈 그리고 고혈압 관련된 이런 신약의 어떤 성장세가 높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고지혈, 고혈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약이 높은데 그 부분에 3상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서히 신약에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는 현재의 실적과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주가도 일단은 서서히 바닥권부터 지금 움직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계속 유효한 이런 상태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DIC입니다. DIC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다.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끝났죠. 어제 이제 대구에서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가 23일부터 26일 날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회사가 이제 2개의 전기 자동차를 출시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칼마토라는 브랜드의 택배형 전기 자동차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자동차의 포토트럭을 개조해서 전기 자동차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이게 현재 롯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글로벌 택배차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택배를 할 때 이거를 한번 전기 자동차를 쓰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서 일단은 12월부터 일단은 시범 생산을 하면서 2018년도 상반기에는 판매가 되는 이런 회사인데 제 느낌으로서는 그 흐름이 괜찮다. 그리고 이것이 히트칠 하나의 그런 택배 자동차로서 분명히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런 뉴스가 반영될 때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어 샤프트라든가 이런 감속기 부분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부품 자체가 아주 매년 증가되는 이런 속도가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미국 A의 전기 자동차 230억을 납품하고 내년에 490억 납품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넘버원 자동차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아직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그건 서로 간의 어떤 비밀 협약에 따라서 내놓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중국의 진리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성장의 속도는 5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어 샤프트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대와 기아차가 주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충분한 그런 미래 먹거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뉴트리 바이오텍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식품에 대해서 국내 최다의 생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노령화 인구가 증가되고 그리고 항노화 우리가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점차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분명히 이 분야인데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이 회사는 잘 갖춰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의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 코스맥스 BTI의 자회사입니다. 코스맥스가 미국의 누월드라는 사를 인수하기로 했죠. 5천만 불에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분야에서 같이 그룹 차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룹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주가 떨어졌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먼저 선점한 그런 분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뉴월드라는 이런 부분이 5천만 불 인수했는데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는 분명히 거꾸로 매수의 절호의 타이밍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들은 타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글로벌의 분명한 네트워크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제약이나 건강식품도 어려운데 중국의 판매 비중이 현재 한 35% 정도 되고 아시아권에서 뭐 한 10%, 뭐 미국의 8%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야가 전체적으로 성장 속도 그리고 해외 부분에 미국 1, 2 공장, 호주 공장, 중국 공장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보면서 FPCB가 전체적인 섹터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BH나 인터플렉스가 지금까지도 하염없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제덕 GDS도 최근 들어서 후발주자로 아주 상승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나름대로 주가는 1차 상승을 한번 움직임이 지난 목금일 날 좋았었죠. 그리고 수요일부터 움직이는 흐름이 좋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년 2018년도 갤럭시 S9부터 시작해서 SLP 기판이 적용되는데 거기에 현재 4개 회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제덕 GDS, 코리아 서킷, 이수 엑사보드. 이수 엑사보드는 이수페타시스가 100% 지분을 출자한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 장비에 강점을 가진 PCB를 생산했었고 이수 엑사보드는 주로 이제 핸드폰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슈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수 엑사보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정용하는 이런 분야 이런 것이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주가의 움직이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틀려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짧게 올라가고 조정받는데 요번 조정 시점에는 분명히 한번 이 종목도 한번 담아볼 충분한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이번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뒤에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에 1차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분명히 내일부터는 매수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이 흐름 자체도 크게 보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오르내리는 그런 사이클로 보시면서 어떤 시점을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삼성중공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종목을 이제 교체 편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종목이고요. 최근에 조선주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조선사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수주 목표치가 7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 가운데선 수주 모멘텀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친환경 선박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도 최근에 LNG 설비 관련 수주가 있었고요. 내년에 LNG 설비 수주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5% 급락이 나왔어요. 시작해서 갭 하락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이것이 작년에 발행됐었던 우리사주 조합 전체 발행 주식수 20%인 3천만 주 정도가 이제 배정이 돼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주당 7,170원의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사주를 받은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한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주가에 사실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조선주의 업황을 감안을 했을 때 무조건 매물이 나온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 현재 11,600원인데 이 가격을 전후로 해서 한번 신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만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죠.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LG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일단 자회사의 실적이 괜찮다는 거죠. LG그룹의 LG전자, LG화학, IT 업황 호조라든지 화학시장 호조에 따라서 좋은 성과들 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정말 좋아요. 외국인이 거의 1년 넘게 한 2년 정도 가까이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오늘까지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장의 코스피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죠.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LG그룹이 지금 거의 이제 신사업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 84,000원, 기존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TNG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규 전자담배 릴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일에 그 서울 지역 2,700개 점포에 입고된 릴 5,500개가 완판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입고 물량이 하루 만에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TNG 같은 경우 이제 엄청난 판매망,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망에 대한 풀 가동으로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전고점 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가져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목표가를 한 템포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원, 익절가도 기존에 11만원이었는데 11만 5천원으로 사행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와 그 익절가 한 템포씩 올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냥 홀딩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역시도 좋은 흐름이죠.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리스크가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그 방한 여행의 그 수요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원화 가치의 급격한 강세로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로 일본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또 일본 법인의 고객 비중 같은 경우 한국인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성장 기대감 이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이제 11만 5천원이었어요. 근데 11만 5천원 지금 달성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11만 5천원 한번 찍고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12만원으로 역시 한 템포 사양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익절가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목표가만 12만원으로 사양 조정할 테니까요.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삼성 SDS 보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모멘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해외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이제 물류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 광저우 우정국과 국제 특송 화물 관련 물류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내년부터는 광저우 우정국에서 항공편을 거쳐서 해외로 나가는 국제 특송 물량 일부 배송을 대행하고요. 북미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영역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급은 여전히 견조한데 오늘 대형주가 흔들리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S는 지금 구간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면 홀딩이고 여기서 더 꺾인다면 차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는 일단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기존의 삼성 SDS 전략은 이제 목표가 22만원입니다. 목표가 22만원. 아직은 변동 없고요. 입절가도 설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번 주 일단 보유하시고 다음 주에 변동이 있다면 그때 가서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좀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 계속해서 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 다음 주 한 주만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2511포인트에서 지금 장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11.30포인트 1.3% 하락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544포인트 때부터 2510포인트 아래까지 빠졌다가 여전히 2510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쇼크가 종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의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35억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460억 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4,188억 원이나 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은 4,269억 원 순매수하면서 저점 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전 종목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낙폭이 지금 5%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낙폭 오히려 조금 줄이면서 2.23%까지 왔고 현대차는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볼까요? 한 판 더 볼까요?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792.89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빨간불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799, 800포인트 장 초반에 찍고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낙폭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빨간불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요즘에 견조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 201억 원, 외국인 117억 원 각각 파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03억 원 사고 연기금은 159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부터 티슈진까지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약보합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 넘게 장 후반에 급등 나옵니다. 신라젠도 1%대까지 상승폭 늘리고요. CJENM과 티슈진은 하락합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월요일장이었고요. 변수가 좀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악재가 지금 터지면서 시장이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장기환 부장과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기관과 외국인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의 물량을 쏟아내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한 달 정도 턱걸이를 거치고 있던 삼성전자가 밑줄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의 어떤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근데 현재 그 흐름 속에서의 그 큰 흐름을 갖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전략이 그 어느 때도 필요하다. 그리고 큰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가고 있느냐, 목표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목표 간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조정받고 올라가느냐, 이런 큰 흐름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와중 속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빠진 적이 최근에 없었죠. 그런 것을 뭐를 뜻하냐면은 한 번에 이런 순환매를 가꾸면서 한 번에 기관이나 외국인 역시 한 번에 조정을 거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돼 있다.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하락으로 가느냐, 그런 것은 아닌 와중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서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여러 섹터에서 움직이고 있죠. 과거에 이제 바로 지난주까지는 IT하고 2차 전지가 많이 움직였고 그 전주에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죠. 그리고 새로운 또 내수주도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시장 자체가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요. 단기적으로 또 섹터별로 쪼겨 그리고 조정 기간을 또 짧게 아니면 3개월, 6개월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지속적으로 장세가 아주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 편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현재 장에서 잘 갖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급락을 자기 종목을 면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하기 때문에 진짜 잘 대응하고, 특히 주 섹터가 아닌 것은 종목보다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을 취하고, 내가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때는 주식으로 보유하고, 이런 어떤 전략을 어떻게 잘 취하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매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순환매를 잘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많이 내려갔습니다. 1.44% 장 후반에 내리면서 2,507.8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792.8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원 20전 올라가면서 1,088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버버지점의 이영환 차장이 카카오 종목 지금 51.33% 상승 국면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KMW 31.75% 올라가고요. 메리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진엑스텍 22.96% 올라갑니다. 또 장기환 부장 일동제약 종목 역시 21.11% 올라가네요.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로 갑니다. 송동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KMW 3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의 대응 방향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미리 제가 말한 시점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계속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우선은 좀 조정이 온 다음에 일단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MW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5G 관련돼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주파수를 선점하는 등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5G는 쉽게 설명드리면 아주 대용량의 그 주파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4G 한 단계 위인 5G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율주행차라든지 IoT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등 굉장히 처리를 해야 되는 통신망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KMW는 이제 그 MWC라는 작은 무선 중계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같은 가격에 비해서 조금 용량도 많고 그리고 좀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중소기업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그 LED 사업부를 또 청산을 하면서 좀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더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미리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일본이나 또 미국 쪽으로 또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이 구조적인 성장세로 진입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5G 관련해서도 중국 쪽에서도 좀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주시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동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장기환 부장님, 또 두 종목 잘 달립니다. 아진엑스텍, 일동제약. 아진엑스텍은 좀 쉬다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지난번에 그 4차 혁명에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첨단 로봇 관련주로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모션 제어 부분. 우리가 어떤 그 로봇이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그 정밀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이 회사가 그거를 모듈화하고 칩을화해서 고객에게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최근 들어서 공장 자동화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OLED 이런 쪽에 적용을 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잘 맞춰진 거고요. 지금 현재 다시 지난번에 큰 산을 그리고 조정받고 움직이는데, 이 흐름 자체는 지난번에 고점까지도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함부로 움직인 자체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동안에 조정하고 이런 에너지를 분명히 축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11,500원 자체가 13,000원에서 한 15,000원 사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갖고 계신 분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신다라면은 저점에서 어느 지금 시점부터도 유효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그 일동제약을 보면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로나민 골드 하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전통 그런 약품 부분에서 아주 실적이 아주 좋아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한양행의 그 길려드사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사의 B형 간염 치료제의 그 물질이 특허가 지난 11월 3일 부분으로 만료가 돼서 이 회사도 B형 간염 치료제 새로운 것을 내놨습니다. 신약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장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B형 간염 치료제라든가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에 따라서 이 회사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에서 꾸준히 실적도 좋고 그런 어떤 이슈도 있고 이런 것이 움직이는 과정의 연속성상에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는 그냥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없이 잘 움직일 수 있다. 다른 제약이 2, 3일 조정받고 일주일, 보름 조정받는데 이거는 하루만 조정받고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좀 더 그 어떤 기관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어떤 주식의 추에서 상승으로의 무게 중심이 더 많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월요 일정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시간입니다. 내일장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일 화요일은 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 큰 흐름에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2014, 15년부터 먼저 시장을 움직인 것이 화학주였습니다. S-OIL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화학주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꾸준히 2016년, 15년부터 움직였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많이 한 그런 대형주 위에 IT주 그리고 또 중소형주로 보면은 그 IT 섹터에서 OLED, 뭐 FPCB, 뭐 반도체 D램 관련 종목 이런 것이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이런 섹터들 자체가 뭐냐면은 주가의 상승률이 클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2012년부터 2015년, 16년도까지 올라갔을 때 화장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최소 뭐 몇백 프로, 뭐 많게는 뭐 10배, 뭐 20배까지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보면서 그런 것이 최근 들어서 신라제지나 이렇게 다시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보면서 역시 섹터들이 확산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지금같이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 2, 3년간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큰 흐름에서 보시고 어떤 급등락보다는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아주 큰 그 누를 범하지 않은 그런 투자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새롭게 움직이지만 항상 급등할 때 매수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은 상투가 되고 주가도 상투가 되는 이런 양상 속에서 본전이 되면은 팔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섹터를 잘 파악을 하면서 저점, 조정받을 때 저점으로 이렇게 서서히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급등할 때 거꾸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보는데 한번 그런 것에서 종목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2가지 종목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코아스템을 한번 저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줄기세포 중에서 2가지 분야로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라 그랬죠.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하면 홈캐스트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중에서도 또 3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혈액 관련 그리고 골수 관련 그리고 지방 이식 지방 이렇게 세포. 요걸 따라서 뭐 혈액 관련하면 녹십자세, 뭐 골수 하면은 메디포스트 그리고 지방 관련해서는 이런 뭐 코아스템이라든가 파밀셀, 세온셀루텍, 안트로젯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줄기세포의 앞으로의 미래는 역시 그 지방 관련된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아직은 적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이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계속 창출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코아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받을 때 이 가격대 자체는 지난번에 급락을 하면서 사상 최저가를 계속 유지했던 거고 이 회사는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근데 뭐 바로 하루아침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명히 바닥 다지고 에너지 축적하는 이런 그 물리의 법칙처럼 이 분야도 분명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인 시간이 너무 짧고 한두 달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간 조정을 해야지 다시 한 단계 상승하는 이런 구간으로 판단하시면은 그렇게 급하게 뭐 매수가 뭐 매도가를 급하게 안 하셔도 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서는 제가 이제 API 관련해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2016년도에 38.5%로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컸던 그 종목으로서 하나 ST팜을 말씀드리는데 이 역시 현재 주가는 움직이는 어떤 전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자체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충분하다. 올라간 게 지금 거의 뭐 10% 정도, 20% 정도 움직였는데 그것은 하락에 비해서는 거의 올라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미래 먹거리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중 저점에 지속해서 한번 사보셔도 앞으로의 갈 길은 멀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코아스템부터 ST팜까지 한번 지켜보시라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르시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